네, 안녕하세요. 토요스코리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토캐드 실무 자격증, 기계제도 및 기계설계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이 도면은요, 동력 전달 장치의 조립 도면이고요. 자, 이 도면에서 본체 1번에 해당하는 이 부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해당하는 본체 1번 부품에 해당하는 1번 부품을 투상하고 도면 제도하도록 할 거고요. 이 도면에서 1번 본체의 특징이 있다면 620사라고 하는 기본홈 볼 베어링이 양쪽으로 대칭되어서 지지하고 있는 타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작업을 통해서 설명드리고 싶은 건 본체 부품 전체 측정 및 제도 방법, 그리고 탭 제도 방법, 베어링 내경 조립 부분 제도 방법, 리브 볼트 구멍 등에 대한 제도 방법, 그리고 케이스 규격집을 활용해서 이 도면을 완성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타 캐드 관련된 명령어들은 여기 있는 명령어 등을 사용해서 제도해 보도록 할게요. 자, 되셨고요. 자, 그러면 이제 도면에 들어와서 조금 더 도면 해독을 하자면, 자, 본체가 이제 여기서부터겠죠? 여기서부터 여기 해당하는 요 바닥까지 오른쪽도 어떤 모습이 보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 본체 안쪽으로는 커버가 조립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커버 안쪽으로는 또 베어링이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반대쪽도 베어링에 커버가 들어와 있고, 그리고 양쪽으로 볼트가 보이시고요. 그죠? 예. 본체 기준에서는 이렇게 조립된 형태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바닥 쪽에는 여기 리브가 십자 형태로 이제 이게 이 원통의 이제 본체에 해당하는 여기 머리 부분을 받치고 있고, 바닥에는 이렇게 베이스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바닥에도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하나, 둘. 이건 우측면으로 봤으니까 결국 바닥에는 구멍이 4개가 뚫려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마찬가지 여기 커버를 조립하고 있는 이 볼트도 개수는 우측면도를 보니까 육각 렌치 볼트가 이제 이렇게 4개가 들어가 있어서 총 토탈로는 얘가 이쪽에 4개, 이쪽에 4개니까 이쪽 4개니까 총 8개 탭 구멍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CAD 제도를 한번 해볼게요. 우선은 이제 이 대칭 타입들은 그릴 때 이 중심에 해당하는 이 부분을 먼저 저는 그려줍니다. 제 스타일은 X라인 이용하셔서 수직 수평선을 긋고요. 이게 이제 중심선이겠죠? 요 기준. 자, 요 기준으로 이제 그림을 그려야 할 텐데, 이제 얘를 가지고 이제 측정을 한다 치면 이렇게 반경 형태로 측정을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이제 이 대칭 기준에서는 이제 지름 형태로 항상 측정을 해주십니다. 자, 가령 제가 이제 이 양쪽에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영역을 이제 옵셋할 건데요. 이 자를 가지고, 자, 여기 자라고 치면요. 자를 가지고, 여기를 측정하겠죠. 여기하고, 이렇게 측정하시는 게 아니라, 대칭이니까, 이렇게 측정하는 게 아니라, 대칭이니까, 이 끝과 이 끝을 이렇게 한꺼번에 측정해 주십시오. 예. 자, DLI 치시고, 이 끝하고 이 끝을 동시에 이렇게 잡아 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한꺼번에 대칭으로 측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작업은 여기서 옵셋은 69의 절반으로 옵셋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수직선 여기 중심을 기준으로 왼쪽을 완성해서 오른쪽으로 그 다음 밑으로 각각 이제 밀어 대칭을 할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측정을 69에 해당하는 대칭 방식으로 측정하시는 거예요. 대칭 도면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칭으로 이렇게 되셨죠? 자, 69라는 숫자 나왔으니까요. 옵셋 69의 절반으로 옵셋 하겠습니다. 작업은 옵셋 반으로 하지만 실제 측정은 지름으로 전체를 측정하셔야 됩니다. 69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자를 가지고 또 측정을 한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지름 방식으로 측정 한번 해주셔야겠죠. 80이 나왔네요. 그죠? 자, 옵셋 80의 절반으로 주시고 위로 보냅니다. 이 중심선은 여기 있는 중심선이죠. 그죠? 그렇게 보고. 자, 그러면 여기 모서리가 완성됐으니까 필렛 이용해서 Shift 누르고 이렇게 트리밍 해주시면 왼쪽 모서리가 이렇게 완성되셨겠죠. 맞죠? 이런 식으로 완성하시고요. 그래서 요 위쪽이 완성되면 오른쪽으로 대칭, 다 전체가 또 완성되면 또 밑으로 밀어 대칭 해서 완성하시면 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저장 한번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거 보면 탭이 하나 보이죠, 그죠? 탭 구멍에 대한 여기서부터 요까지의 간격도 측정 한번 하셔야겠죠? 지름 방식으로 측정을 하시면요. 얘서부터 여기까지 측정을 하면 63이 나옵니다. 자, 일단은 옵셋으로 63의 절반으로 옵셋을 하고요. 이건 중심선이고, 자, 그 중심선 기준으로 탭이 들어가 있는데, 우선은 탭이 들어가 있는 모습을 이 폴트가 감싸고 있으니까, 그죠? 결국은 폴트 사이즈가 탭의 사이즈죠? 그럼 자를 가지고, 측정기 가지고, 여기 지름을 한번 재보는 거예요. 아, 그럼 M4가 들어갔네요. 그죠? 그럼 M4 탭이라는 거 확인했고, 그러면 이 그림상에서 탭의 깊이는 어딜까? 여기가 이제 볼트의 최종 깊이고,
그다음에 여기가 탭의 깊이고 여기가 이제 탭에 나기 이전에 드릴로 관통을 하는 구멍을 내는 요 부분에 끝이겠죠. 그래서 구멍 깊이 즉 드릴 깊이, 탭 깊이, 볼트 깊이예요. 지금 우리가 그리고자 하는 거는 탭 깊이니까 요거겠죠. 그럼 또 자를 가지고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하고 이 끝부분을 측정을 좀 해서 어떤 숫자를 즉 탭 깊이를 값을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옵셋 8이라고 해서 이렇게 탭 깊이를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여기 깊이가 결국은 8이라는 소리죠. 여기가 탭 깊이입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여기가 탭 깊이긴 한데 실제로는 탭의 끝은 여기입니다. 요 끝이에요. 왜냐하면 이거 좀 지우고요. 여기는 이제 완전 나사부고 여기가 불완전 나사부거든요. 탭으로 따지면. 그래서 실제로 탭의 깊이는 여기입니다. 근데 탭으로 조립되는 부분은 이제 여기까지겠죠. 그래서 탭 깊이라고 제가 이렇게 명칭한 겁니다. 자, 8이라는 숫자를 적용해서 이렇게 옵셋을 했습니다. 자, 아까 M4라고 했는 게 있었죠? 옵셋에 여기가 중심선이었잖아요. 옵셋에 2라고 주고 절반만 위로 보냅니다. 여기까지가 여기 요 모습까지가 탭의 완전 나사 부분이죠. 일단 두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M4의 탭으로 그냥 쓸 거예요. M4. 그러니까 보통 나사, 가는 나사. 사실 여기가 나사 부분이니까 이 나사 부분도 미터 가는 나사인지 보통 나사가 있지만 이 탭 구멍 같은 경우는 다 미터 보통 나사로 생각하시고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깊이는 옵셋. 여기가 지금 이 부분 앞나사 기준에서는 얘가 골지름이고 우리가 지금 만들어야 되는 건 여기 안지름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겠죠. 여기 상에서 탭을 만든다면 그래서 저는 M4의 10분의 1은 0.4 있잖아요. 옵셋 0.4를 해서 아까 옵셋 2를 했던 이 선을 밑으로 안쪽으로 0.4 합니다. 결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mm고요. 다시요. 자, 얘서부터 얘까지는 2mm고요. 그 안쪽으로 0.4를 이렇게 줬다는 소리입니다. 약식으로 그리는 방식이겠죠? 예. 자, 이렇게 해놓고요. 자, 그러면 표시는 이렇게 됐으니까 됐고요. 그죠? 트림으로 경계선 여기를 끊어주겠습니다. 여기가 완전 나사부고 불완전 나사부는 30도로 내려간 선으로 그려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선은 안찌름에도 해당하지만 이 부분이 이제 드릴의 깊이로 보시고 드릴의 깊이도 여기서 끊어주시면 되겠죠. 우선 여기 완전 나사부, 불완전 나사부까지 완성하고 X라인에 A에 마이너스 3이라고 주시면 자, X라인에 A에 마이너스 30이라고 주시면 이렇게 내려가죠. 이 끝을 어디다 가요? 여기, 요 경계선까지. 자, 트림으로 이렇게 날리고 또 이렇게 날려주시면 완전 나사부, 불완전 나사부가 끝난 이 부분, 탭 부분이 완성됩니다. 자, 뒤쪽으로 필요 없는 선들은 이렇게 트림해 주시면 조금 보기가 좋겠죠. 자, 그리고 실제로 자를 가지고 측정해 가지고 또 이렇게 측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는 뭐 2로 나와 있지만 통상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즉 드릴 깊이는 한 3mm 더 내려간다고 생각하고 옵셋을 3 더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경계선 만들었던 걸 가지고. 그리고 여기 모서리 기준으로 드릴 날각 있잖아요. 실제로 드릴 날각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실제로는 118도지만 캐드로 그릴 때는 약식으로 120도에 해당하는 선으로 그릴 거라서요. 그래서 여기서 X라인에 A에 마이너스 60이라는 숫자를 주고 약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자, 트림으로 이제 상단을 이렇게 다 끊어주고 밑둥도 끊어주고 위에도 여기도 끊어주고 하는 김에 여기도 끊어주고요. 그러면 탭에 해당하는 M4 탭에 해당하는 절반을 다 그리신 거고요. 그리고 정확하게는 여기 골지름에 해당하는 부분, 즉 완전 나사부, 불완전 나사부 골지름에 해당하는 이 부분은 앞나사 탭인 경우 가는 시선 처리하는 건 알고 계시죠? 자, 그 다음에 미러 기능 이용해서 얘를 중심 밑으로 이렇게 내리시면 됩니다. 아이고, 좀 더 멀리 갔네요. MI 엔터 치고 엔터, 여기 중심선 클릭으로. 자, 트림으로 요거 날리고 그 다음에 또 트림으로 이렇게 날려주시면 완성됐고, 이게 중심선이니까 중심선으로 조금 정리해 주시면 좀 더 명확하겠죠. 그래서 얘를 레이어 들어가셔서 중심선까지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저장하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 왼쪽이 이렇게 완성이 되겠죠. 이제 껍데기를 참 우리가 그리고 있다 그죠. 외경, 외형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완성됐고, 자, 여기는 탭 구멍, 자, M4가 들어가는 탭 구멍 완성됐고, 그 다음에 보시면 커버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안으로 밀려 들어가죠. 그 안쪽을 보니까 베어링이 이제 자리 잡고 있는데, 이 베어링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6204라고 하는 깊은 볼 베어링에 해당합니다. 실제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도면상에. 자, 그럼 6204에 해당하는 볼 베어링은 알겠고요. 그러면 결국은 여기 이 본체에서 그려야 되는 이 내경 부분 있잖아요. 여기에 지름은 어디에 영향을 받습니까? 당연히 베어링 외경에 이제 외경에 영향을 받죠. 외경, 외륜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자, 이거 외경에 해당하는 사이즈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 베어링 자체가 KS 규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규격집을 열어서요. 예. 규격집을 열어보면 기프논 볼 베어링이라는 부분 찾아가시고요. 이 규격집은 그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제공하는 KS 규격집, 예, 자격증 시험용 규격집입니다. 위에 보이네요. 예. 요거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단 거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6204 계열 여기 있네요. 그죠? 자, 6204 계열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 외측 여기가 이제 대문자 D 요거거든요. 47. 요 치수가 요 대문자 T가 어떤 건지만 확인하면 되겠죠. 대문자 T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지금 이 본체의 내경 안에 베어링 외륜의 요 D값, 대문자 D값이 여기에 포함된 거잖아요. 요 그림상에서.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게 47이라는 숫자가 결국은 베어링의 외륜의 지름이죠. 자, 이걸 기억하고, 자, 그러면 여기 다시 돌아와서요. 옵셋 47의 절반 해주시면 되는 거죠. 예. 여기 내경 부분을 이렇게 자로 측정하는 거는 옳은 방법은 아니겠다, 그죠? 뭐 측정을 이렇게 해볼 수는 있는데요. 이렇게 해볼 수 있는데 얘는 숫자가 지금 딱 맞게 47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게 지금 47로 나왔지만 이 조립 도면을 제가 준비할 때는 스케일로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47이 나오지만 실제로 시험이나 어떤 내용에서는 얘가 딱 47로 나오지 않을 수도 있겠죠. 예. 왜냐면 이제 문제를 꼬아야 되니까 뭐 46이 나올 수도 있고 48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제도를 어떻게 한다? 이 6204라고 하는 베어링에 그 케이스 규격이 들어있는 외륜에 대한 지름값을 여기 적용해야지 되는 거죠. 결국은 조립이 돼야 되니까. 예,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얘가 47의 절반으로, 즉 23.5로 옵셋을 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그럼 이쪽이 만들어졌고, 그러면 이 베어링이 결국 뭐 무한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 깊이까지만 들어갔잖아요. 그죠? 깊이까지만 들어갔죠. 그럼 깊이까지만 들어간 값을 이해하면서 우선 측정을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얘가 중심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인 게 명확하거든요. 중심선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러면 측정기 가지고 자가지고 얘서부터 얘까지 한번 측정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31이라는 숫자 나왔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옵셋 31 나누기 2를 하셔서 왼쪽으로 보내시면 여기까지가 이제 베어링이 이제 진입하는 여기 단차 부분이겠죠? 여기겠죠? 자, 그러면 여기는 얼마 나올까요? 물론 대칭이니까 측정할 필요는 없겠지만 한번 보고 가자면 19였군요. 그죠? 예, 이렇게. 그래서 이제 얘 중심 가지고 좌우로 측정해서 이렇게 옵셋 해줘 맞고요. 그리고 얘를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측정해 보시는 것도 맞습니다. 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측정하시는 것도 뭐 틀린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대칭 방식으로 그리는 걸 지금 설명드리고 있어서 그래서 요 중심을 이용해서 좌우로 대칭했습니다. 요 선을요. 이해되셨죠? 그럼 베어링의 깊이도 끝났네요. 일단 요까지고. 그리고 요 부분 있잖아요. 이게 베어링이 안착되고 나는 요 모서리 부분 있지 않습니까? 여기. 실제로 보면 여기 뭔가 알이 잡혀 있다. 그죠? 그래서 그냥 대충의 알을 집어넣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건 베어링의 구석 홈부가 있습니다. 베어링에 좀 가보시면 규격집 안에 보면 요런 내용이 있어요. 베어링의 구석 홈부 둥글기라는 말이 나오고 우리가 지금 봐야 하는 부분이 여기 두 개의 그림이 있는데 여기 써 있다. 그죠? 하우징,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얘는 축인데요. 우린 지금 축을 그리는 게 아니라 하우징, 즉 본체를 그리고 있어요. 자, 용어 중에 하우징, 본체 뭐 이런 말이 가끔 나오는데요. 여기다가 조금 부연 설명을 하자면 하우징이 어차피 하우스라는 말입니다. 하우징 이꼴 본체고요. 본체 이꼴 뭐 바디라고 하는 말도 있고 몸체도 맞고 그죠? 그 다음에 프레임이라는 말도 다 맞는 말입니다. 똑같은 용어예요. 쓰기 나름이니까 저는 그냥 본체라고 썼고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하우징 쪽을 보면 여기 모서리가 결국은 여기 모서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지금 내가 여기 R값을 얼마로 주냐고 여기 써 있는 거 보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까 그 베어링 여기 지금 R하고 R-가 있는데 여기 미니멈이고요. 그리고 여기 뭐 R값이 있거든요. 보이시죠? 여기는 대문자 R이고 여기는 소문자 R이잖아요. 그래서 베어링에 다시 돌아가 보면 베어링 쪽에 보면 여기 보면 소문자 R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숫자만 보면 1이라는 숫자인데 그 1은 어디였냐 하면 여기였어요. 여기 베어링 자체가 가지고 있는 요 R이 1이라는 소리예요. 자, 그렇게 이 베어링의 R이 1일 때 이제 이쪽 대문자 R, 이쪽 R을 얼마로 줄 거냐를 이제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베어링 R이 1일 때 그쪽도 즉 몸체에 해당하는 요 구속도 얼마로 주라고요? 맥스가 1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베어링의 그쪽 구속에 있는 R값 그대로 적용해서 이 부분을 R 처리한다라고 이해하시면 가장 쉬워요.
이게 미니멈이고 맥스니까 1.1이 되면 안 된다는 소리고 0.9는 된다는 소리로 이해하시면 되죠. 예,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시면 좀 좋지 않을까? 우선 요것만 보자면요. 예, 이해되셨죠? 그래서 저는 요 부분을 1 처리하겠습니다. F 엔터, R 엔터 1이라고 줄게요.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결국 1입니다. 이 1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베어링이 가지고 있는 값하고 똑같이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I 값이요. 되셨죠? 지우고. 자, 그 다음은 여기 보시면 여기까지 와서 여기 이렇게 단차가 생기면서 여기 턱이 하나 생겼죠? 요 부분은 어떻게 조립이나 이런 데 관여하는 부분이 아니니까 예, 가볍게 측정기 가지고 여기 측정하시면 40이 나옵니다. 옵셋 20으로 해서 이렇게 위로 올려주시고 트림으로 여기 날려주시면 이렇게 형상이 잡히겠죠. 아, 여기 좀 삐져나온 것도 트림으로 날리고요.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볼게요. 도면상으로 보니까. 자, 그러면 이 도면상에서 보이는 탭하고 외경, 내경, 그 다음 베어링이 들어가는 깊이까지. 그러면 도면상에서 왼쪽은 완성 다 된 거네요. 자, 그리고 좀 추가적으로 하자면 저장 한번 하고요. 이쪽에 보시면 그 베어링도 여기 이 구멍을 통해서 베어링도 진입하죠. 베어링도 진입하고 커버도 진입합니다. 즉, 그러면 조립 관계상에선 이쪽 부분이 구멍이잖아요. 구멍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전 시간에 여러 가지를 다뤘지만 구멍은 크고 축은 작게라는 원리로 따지면 이 부분에 못하기를 살짝 해주셔야지 이제 이 축이 좀 조립되기 진입하기가 입구 쪽에서 좀 편하겠죠. 그래서 여기 못하기를 할 겁니다. 못하기는 CHA D 엔터 1 엔터 엔터 C1이라는 값으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날려주시면 돼요. 되셨죠? 예.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쪽 선은 일단 마무리 안 짓고요. 저쪽으로 넘기고 밑에 만들면서 얘를 또 조인으로 붙이고 라인으로 붙일 겁니다. 그래서 이대로 두고요. 자, 이제 저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자, 저쪽으로 넘기는 이유는 여기 중심으로 대칭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되셨죠? 예, 그리고 베어링 사이즈도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이 중심선이 사실 이 밑에까지 뻗어 있으니까 완벽한 좌우가 대칭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본체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지 지금 이 중심선이 여기 V벨트나 스포기에 관여하는 건 아니다. 그죠? 본체에만 관여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대칭하시면 됩니다. 어디까지 잡는다? 여기 잡고 여기까지는 잡아줘야겠죠. MI 엔터 중심 찍고 위로 엔터 주시면 이렇게 완성되고 트림으로 여기 날려주시고 얘도 여기 트림으로 이렇게 날려주시고 저장하고요. 그러면 이제 이 중심으로 위쪽은 더 완성이 된 거죠. 해칭은 제일 마지막에 할 거예요. 자, 완성됐죠? 예, 그 다음 얘도 밑으로 밀어 하시면 되겠네요. 그대로 잡아서 MI 엔터 치고 중심 찍고 밀어. 자, 필요 없는 선 여기 R값 밑으로 지우고 여기 R값 밑으로 이렇게 커팅해 주시면 예, 완성이 됐고요. 자, 요 형태는 사실 원형이죠. 얘 봐서는 이게 원형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일단 베어링이 들어갔으니까 내측은 내경 쪽은 원형이고 외부 쪽도 원형으로 본 건 우측면들을 보면 이렇게 둥그렇게 생겨서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이렇게 보이는 거는 여기를 정확하게 이렇게 쳐다보는 우측면도가 아니고요. 실제로는 요 부분으로 단면을 해서 요 부분을 단면해서 이렇게 요 부분을 단면해서 요 부분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스포기가 여기서 보이지 않는 거고 건너편에 보이는 얘는 V베트 플리 쪽입니다. 얘는 V베트 플리 쪽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예, 요렇게 여기를 잘라서 봐야지 예, 뭐가 보입니까? 예, 이 볼트가 어떤 볼트인지 여기에 표시가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개수도 볼 수 있으니까 예, 그런 원리로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됐죠? 그러면 됐고요. 그러면 여기 부족한 것들은 이런 거네요. 선이 떨어져 있으니까 조인 이용하셔서 얘 찍고 붙이고 엔터 얘 찍고 또 붙이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 이렇게 C를 주고 나면 날이 서죠. 이건 라인으로 양쪽을 붙이면 어떨까요? 이렇게 붙이고 라인으로 이렇게 붙여주시면 예, 되겠죠. 저장하고 해칭은 마무리할 때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여기 둥그런 형태 상단에 베어링이 중입되는 몸체 부분 만들었고 밑에 이제 리브 부분, 서포터 부분 만들고 바닥에 플레이트 하나 깔면 되겠죠. 자, 볼게요. 자, 그러면 얘를 중간에 바로 그리는 게 아니라 베이스 바닥부터 깔고 요 중간에 리브를 예, 적용시켰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측정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중심 기점으로 요 바닥을 측정하면 되겠죠. 자, 맞죠? 여기 중심에서부터 여기까지 측정하시면 길이 값이 나올 겁니다. 측정 한번 해보시고요. 이렇게 99가 나왔네요. 자, 옵셋 99 이용하셔서 중심선을 밑으로. 결국은 요 밑에 선이 바닥의 플레이트, 예, 바닥의 베이스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요 바닥에 해당하는 요 넓이, 얘도 좌우가 대칭이고 중심선이 있고 구멍이 있다,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 얘도 측정을 이렇게 반절씩 하는 거 아니라 그랬죠? 대칭이면.
그러면 대칭이면 대칭답게 이렇게 측정하시면 됩니다. 봤더니 100이 나왔고, 요 중심 값도 봤더니 70이 나왔고, 요 베이스 플레이트의 두께는 9고, 여기 위에 조금 튀어나오는 요 부분을 얼마인가 한번 봤더니 여기 찍고 여기 찍으면 약 한 2mm가 나왔네요. 자, 요거 판단 기준으로 한번 가볼게요. 옵셋 50으로 해서 일단 왼쪽 완성하고, 옵셋 9로 해서 이렇게 해주면 베이스 플레이트 요게 끝이 만들어졌고, 그죠? 됐고, 트림으로 이렇게 끊어주면 조금 더 명확하죠. 자, 그 다음에 옵셋으로 70 보이시죠? 나누기, 얘는 센터 구멍이죠? 이렇게 두고, 자, 위쪽에 2mm가 있습니다. 옵셋도 2mm 올려주고요. 이 우뚝 솟은 여기 부분. 자, 여기 부분에 해당하는 여기 지름 부분 있죠? 여기 동그랗게 이렇게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부분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건 자로 한번 재봤더니 측정하니까 15파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옵셋 일단은 7.5로 해서 좌우 이렇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됐죠? 자, 여기 트림으로 일단 자르진 말고, 자, 여기 얘가 그냥 우뚝 솟은 이렇게 직각으로 놓인 게 아니라 여기 R이 잡혔죠? R 값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자, 2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도 그냥 R2라고 줄게요. F 엔터, R 엔터 2라고 이렇게 주겠습니다. 얘 주고, 얘 주고. 근데 이렇게 하고 나면 선이 이만큼 만들어 놓게 다 날아가 버리죠. 수고가 되죠. 그래서 이제 트림을 할 텐데요. 필렛을 줄 때 F 엔터, R 엔터 바로 주지 말고요. F 엔터, T 엔터 들어가서 자르지 않기 옵션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R 엔터 2라고 주고 이렇게 해주시면, 연결해 주시면 트리밍이 내가 원하는 것만, 다시 좀 불편하더라도 이렇게 트리밍을 해주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좀 선을 살려가면서 할 수는 있으니까요. 그렇죠? 이건 지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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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우면 이렇게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장하고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이렇게 단면이 되어 있죠. 이렇게 단면을 준 이유는 단면 없이 그냥 다 표시를 하면 이렇게만 나오고 중심선, 여기 숨은 선들로만 이루어질 거잖아요. 그래서 이 단면 표시를 해주면서 알 수 있는 건 이 구멍은 어떤 구멍인지를 표현해 줄 수 있겠죠. 이 구멍이 이게 어떻게, 물론 제가 보기에는 이 구멍을 통해서 이 동력 전달 장치의 몸체가 바닥이든 벽면이든 어디든 이렇게 고정되는 볼트가 지나가는 구멍으로 저는 보입니다만, 그래서 이 구멍의 어떤 사이즈도 결정을 좀 해야 되겠죠. 맞죠? 우선 여기까지 그렸으면 이제 안쪽에 있는 이 볼트가 지나가는 구멍이라고 판단한다면 얘 사이즈로 또 한번 측정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측정을 해보면 사실 이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측정기는 센티미터 자일지 아니면 스케일 자일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센티미터 자가지고 만약에 측정을 하게 되면 사실 이 부분이 눈금이 좀 애매하게 되겠죠. 7도 아니면서 6보다는 크고, 그러면 일단은 6보다도 크다고 약간이 판단되고, 그 다음에 7보다고 작다는 이 구멍의 사이즈가 나온다면, 그러면 결국은 이 구멍을 통해서 들어가는 볼트는 M6이라고 하는 볼트가 여기가 지나간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죠? 볼트가 관통되는 구멍이니까요. 볼트의 몸통이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규격집에서 보면 참고할 만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6보단 크니까 M6 사이즈가 들어간다는 판단 하에, 그러면 결국은 여기 몸통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여기 보시면 파이의 D'이라고 하는 요거 소문자 이 부분이 볼트가 지나가는 구멍입니다. 관통되는 구멍. 그 사이즈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D'은 6.6이라는 숫자 보이시죠? 6.6. 그래서 그 지름은 6.6이라고 판단하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물론 저는 이거를 측정을 방금 했더니 6.6이라는 게 눈에 보였죠. 저는 이거 조립 도면을 만들 때 6.6이라고 하는 그 데이터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시험상이나 어떤 관계에 있어서는 이 측정기로 측정을 하게 되면 6보다 크고 7보다 작게 좀 애매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측정하는 값 그대로 주지 마시고, 내가 여기다가 M6이라고 하는 볼트를 집어넣겠다라고 하는 마인드로, 그렇다면 여기는 요 구멍은 6.6이라고 하는 그 데이터 계스 규격을 가지고 여기서 이제 제도를 하시면 되겠죠. 옵셋 3.3으로 해서 좌우로 만들어 주시면 결국은 M6의 볼트가 지나가는 구멍이라고 판단하고 우리가 이제 제도한 거죠. 그렇게 이제 나가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요렇게 단면을 칠 거니까 실제로는 요 선들은 또 숨어질 거거든요. 이게 숨긴 선이 외형선 바뀔 거니까 그건 조금 이따 만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여기 R값이 보이는데, 특히나 이제 이런 부분들 둥글둥글하게 이런 R값들이 거의 좀 유사하게 나오거든요. 저라면 이거를 측정도 한번 해야겠지만, 저는 C1 R3라고 하는 어떤 공통 주소란에 쓸 걸 생각해서 여기 그냥 R3으로 이제 필렛을 줘버릴 겁니다. F 엔터, R 엔터 3이라고 이렇게 줘버릴 거예요. 지금 우리가 트림 안 하기로 옵션을 만들어 놨든지 이렇게 됐죠. 좀 이따 또 만들면 되니까. 자, 그러면 여기까지 되셨죠?
이제 여기까지 됐으면 얘를 뭐 바로 트리밍 하지 말고 일단 얘 만든 거 전체를 우측으로 이제 밀을 한번 시켜놓고 작업할 거예요.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아서 참 중심선이니까 중심선을 조금 중심선으로 만들어 놓고 밀어 해야지 손이 좀 덜 갈 겁니다. 일단 요걸 중심선으로 바꿔 놓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잡아서 MI 엔터해서 여기 중심이니까 보내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 트림으로 여기하고 여기를 일단은 끊어 놓고요. 예, 단면을 칠 거라서요. SPL 이용해서 찍고 지그재그로 지그 재그 지그 재그 엔터 3번. 자, 그 다음에 여기 해칭을 또 주시면 되겠죠. 자, 일단 파단선입니다. 파단선은 가는 시선 처리하는 거 알고 있으니까 파단선 만들어 놓고요. 저장하고, 자, 그럼 이제 우측으로 넘어와서, 자, 요 부분은 이제 외측이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일부러, 만약에 얘를 다 전체 이렇게 해버리고 넘기면 또 선을 붙여야 되니까 그게 번거로울까봐 이렇게 미리 보내놓고 요거만 지웠습니다. 자, 되셨죠? 그리고 이중심선은 조금 살려놓을게요. 왜냐하면 우측면도도 그려야 되니까. 일단 여기까지 완성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리브 부분입니다. 맞죠? 여기가 리브에 해당하는 부분. 자, 얘는 지금 여기에 있는 여기 중심에 어떤 데이터도 보이고요. 이게 십자 리브가 밑에 이 베이스 플레이트하고 위에 몸통을 이제 지지하고 있는 형태예요. 그죠? 요거는 길이 방향 쪽이고 리브에, 그리고 요건 두께인데 얘들이 사실 여기에 해당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에 해당하는 두께는 오른쪽에 있는 얘가 두께고요. 그죠? 그죠? 그다음 우측면도에 있는 이 길이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여기 두께에 해당합니다. 예, 추상을 하면 그렇게 돼요. 자, 그러면 어쨌든 자를 가지고 측정을 하면 되겠죠. 대칭이니까 이거 자로 측정해 봤더니 8이 나오고, 얘도 측정해 봤더니 59가 나오네요. 이건 그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옵셋 4로 해서 하나, 예, 옵셋 59 나누기 2로 하시면 각각이 나오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도 필렛에 있습니까? F 엔터, R 엔터 3으로 주시면 되겠죠. 예, 트리밍 안 하게 했기 때문에 아직은 좀 쓸만하네요. 자, 밑에는 트림으로 이렇게 날려주셔야지 될 거고, 얘도 마찬가지 R이 잡혀 있습니까? R 잡혀 있죠. F 엔터, R 엔터 3이라고 주고, 이렇게 또 얘도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트림으로 이렇게 날리고, 얘도 트림으로 이렇게 날려주시면 어떨까요? 됐죠? 얘도 트림으로 이렇게 날려주시면 일단 리브의 왼쪽 모습은 다 그려졌고, 얘 모습 그대로 오른쪽으로 밀어 하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고 MI 엔터 쳐서 밀어 저쪽으로 보내놓으시면, 예, 완성되고. 그리고 이 도면처럼 하자면 해칭이 여기까지 돼 있으니까요. 우리도 여기 스플라인 선 넣고 여기를 터버리겠습니다. SPL 찍고 여기 스플라인 지그재그로 지그재그로, 자, 그 다음에 치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트림으로 요 사이를 이렇게 날려놓고요. 좀 이따 해칭하고요. 그 다음에 얘도 파단선이죠? 맞죠? 가는 시선으로. 들붙은 것도, 이런 것들은 요 끝점을 이렇게 연결해서 붙여놓으면 됩니다. 예, 만약에 그리다가요. 네, 이상 없고.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얘는 또 이렇게 완성된 게 아니라 리브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리브는 이렇게만 두는 게 아니라 사실 제도법상에서는 리브에 해당하는 요 길이 방향 안쪽에다가 이 안쪽에다가 여기에 해당하는 단면을 여기다가 그려줘야 됩니다. 근데 이 두께는 이게 아니라 그랬죠. 얘 두께는 어디 있다고요? 오른쪽에 있는 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를 가지고 우선 두께를 측정하자면, 절반 이상하니까 두께는 똑같군요. 얘 두께 8, 얘 두께도 8이네요. 맞죠? 자, 그걸 생각하면서 여기다가 X라인으로 수평선 하나 긋고요. 옵셋으로 4mm 일단 위를 하나 만들고, 또 밑에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라인으로 뒤를 한 이 정도 한번 막아 놓습니다. 좀 길게 빼줘도 상관없어요. 됐죠? 자, 여기에 이제 해칭을 주면 됩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 보시면 특별히 이게 R값이, 요 모서리가 R값이 얼마인지 우리가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C1 R3라고 하는 공통 주소 값을 쓸 거라서 전 여기도 R3을 주겠습니다. F 엔터, R 엔터 3이라고 주고, 이렇게 하나, 또 이렇게 하나 주고, 그다음 필요 없는 선 트림으로 얘 필요 없고요. 요것도 필요 없고, 그다음 뒤로 뻗어간 얘까지는 필요 없어요. 요 선은 정리할 필요 없습니다. 해칭을 해버리고 요걸 빼서 지워버릴 거니까요. VR로 끊어주고, 여기도 끊어주고, 일단 이렇게 해놓을게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측면도 갈게요. 우측면도는 좀 이렇게 투상의 개념인데 선을 잘 뽑아 보셔야 돼요. 우측면도는 X라인으로 여기 언저리 수직으로 세워놓고 요 중심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되셨죠? 그리고 절반씩 그리는 거니까 이제 위쪽에 이 원통 부분은 뽑아보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X라인 이용하셔서 결국은 이 원통 부분이 오른쪽에서 이렇게 쳐다봤을 때 이 원통 부분이 여기 그려지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전체를 그리지만 나중에 정리할 때는 얘처럼 조립도처럼 반만 남겨놓고 나머지 지우고 대신 덱칭기호를 집어넣을 거예요. X라인 이용하셔서 바깥쪽에서 선 하나 뽑고 중심에서 선 하나 뽑고 그 다음에 선 하나 뽑고요. X라인 여기 덜 붙었네요. 이게 왜 덜 붙었을까요? 자, 이거 미러하면 딱 붙겠죠? 이렇게. 이거 미러하면서 아마 된 것 같아요. 자, 뽑고 X라인으로 또 여기 하나 뽑아주고 여기 하나 선 뽑아주고 그 다음에 여기도 선 하나 뽑아주면 일단은 탭 부분, 앞나사 부분 제외하고는 껍데기가 눈에 보이는 부분이니까 C 엔터 치고 원을 바로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 교차점에다가 이렇게 계속 만들 수 있겠죠? 이렇게. 얘는 중심선이죠? 센터. 그러니까 이건 일단 중심선으로 바꿔놔야지 좀 안 헷갈릴 거예요. C 엔터 주고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선 일단 뽑아냈고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탭은 여기서 바깥쪽 골지름 하나, 안지름 쪽 선 2개 만들어 놓고 여기도 원을 이 센터선 기준에 하나 C 엔터 찍고 하나 또 센터 찍고 또 여기 하나 되셨고 이 골지름에 해당하는 이 부분은 가는 시선이었죠. 이거 가는 시선 바꿔주고 그리고 탭이라고 표시는 이렇게 터야 되는 거 알고 계십니다. 그죠? 4분의 1만큼은 터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완성해 주시면 탭이 하나 완성됐고 그 다음에 이 탭 구멍이 4개인 것도 알고 있다. 그죠? 카피 이용해서 의뢰로 돌리지 마세요. 카피로 이렇게 찍어내면 완성되겠죠. 그래서 몸통 부분 이렇게 제가 생각보다는 좀 이게 쉽다고 얘기한 게 선을 다 뽑아온 거잖아요. 맞죠? 탭 부분은 우리가 탭 만드는 제도 방법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나머지는 선 다 뽑았습니다. 그 다음에 됐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부분은 여기 부분은 이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같진 않은 거예요. 베이스도 삼각형이기 때문에 같지 않기 때문에 측정은 얘는 어쩔 수 없이 반절씩 해봐야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측정해보고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측정해보고 두께는 아까 9mm하고 여기도 똑같았기 때문에 두께는 잘 알 필요가 없죠. 60하고 45라는 숫자를 기억하고 옵셋으로 45 센터 옵셋으로 60 주시면 저 끝이 완성되고 맞죠? F 엔터 R 엔터 요거 3으로 주시면 여기도 완성되고 그죠? 트림으로 날리고 자 여기도 트림으로 날려주시면 여기 완성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얘도 여기 보면 볼트 구멍이 여기 자리가 있잖아요. 이 자리 다시 만들 생각하면 안 되겠죠? 요거 복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잡아서 카피하고 요 센터 찍어서 얘 그대로 어디 가져올까요? 여기 찍어 놓고 여기 찍고 얘는 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다시 그릴 필요 없이 여기가 완성이 됩니다. 저장하고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얘도 지금 보니까 여기 요거는 측정을 다시 해야 되겠죠. 요건 아까 측정했으니까 됐고 얘는 요거 측정 필요하죠. 딱 측정을 해보니까 이런 치수가 나오네요. 이런 치수가 나오네요. 자, 이런 치수가 나오네요. 뭐 어떤 상관은 없습니다. 치수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측정이 이렇게 만약에 잘 됐네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어떤 숫자가 이런 숫자가 나오게 되거들랑 그냥 반올림 하시던가 버리시면 됩니다. 저는 그냥 이거 32로 하겠습니다. 그냥 32로 하겠습니다. 저 옵셋 32라는 숫자를 주고 이렇게 뽑아내면 이게 완성된 거겠죠. 사실 리브의 길이가 이게 1mm가 더 길든 1mm가 짧든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중요 부품은 사실 상단에 있는 본체 쪽이 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되셨죠? 그렇게 보고 그 다음 이 두께는 옵셋 4라고 똑같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얘처럼 됐죠? 자, 그 다음 여기도 R 잡혔고 R 잡혔죠? 여기 상단에도 R이 잡혔고 여기는 표시가 없네요. 여기도 R 잡겠습니다. R 다 잡을게요. 자, 그러면 F 엔터 R 엔터 3이라고 주고 여기 잡고 또 여기 잡고 됐죠? 그 다음에 또 여기 잡아주시면 되겠죠? 또 이렇게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트림으로 날리고요. 얘도 삐져나간 선 바깥으로 좀 보내놓으시면 어떨까요? 됐고 얘도 트림으로 이렇게 날려주시고요. 얘도 이렇게 날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셨죠? 저장하고요. 자, 그러면 얘가 반절이 완성됐고요. 얘도 리브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얘를 복사해서 붙이면 되겠죠? 일단 그건 조금 더 하겠습니다. 얘가 완성되고 나서 붙이는 게 좀 수월할 거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반절이 필요 없기 때문에 트림으로 이제 이렇게 다 날려주시면 돼요. 근데 이게 선이 붙어 있는 거다, 그죠? 그래서 얘는 바닥은 트림할 때 얘 잡고 따로따로 트림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 몸으로 붙어 있어서요. 나머지는 이거 기준으로 다 이렇게 날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날리고. 되셨죠? 근데 자, 이렇게 날리고 나서 보니까 우리가 한 가지 조금 더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 이 중심에 해당하는 이 선은 날릴 때 다 날리면 안 되고요. 비록 그림은 이렇게 다 날릴 겁니다. 날린다는 표현은 이렇게 날리고 이렇게 다 뺄 거거든요. 그림은 이런 식으로 빼고 바닥 쪽도 여기 빼고 이렇게 뺄 거거든요. 그렇고 이쪽에 중심선은 BR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끊어주고 여기까지 조금 나오게 하겠습니다. 네, 이게 도면상으로 좀 더 어울린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되셨죠? 이렇게 일단 저장하고요. 그 다음에 선을 정리해 나가면서 이제 필요한 부분들도 추가하고 검도하도록 할게요. 도면 다시 조금 축소해서 보면서 자, 그러면 이제 중심선인 것들은 다 중심선 바꿔주셔야 되죠. 자, 들어가서 레이어를 바꿔놓을게요. 중심선으로. 자, 그 다음에 많이 삐져나간 것들을 이제는 선을 정리해야 되겠죠. 이렇게 정리하고 얘도 BR로 이렇게 끊어내서 필요 없는 것들 지워주고요. 지우고 지우고 얘도 중심선도 이렇게 지워주셔야겠죠. 그냥 날리고 여기도 날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는 반쪽만 그렸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조립도면에서도 여기 대칭기호 있듯이 대칭기호는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너무 가까이 하지 말고 살짝 여유 주고 빼고요. 얘도 밑에 살짝 여유를 좀 주십시오. 네, 대칭기호 넣을 거니까요. 그 다음에 얘는 그냥 온전히 BR로 끊어주면 되겠죠. 됐고. 자, 여기 리브 모습을 또 먼저 하고 갈게요. 리브는 일단 요거 중심선입니다. 요거 중심선 바꿔놓고 여기 해칭을 할 거예요. 해칭.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요 바깥쪽 감싸는 요 선 있죠? 리브에서 요 선은 가느실 선입니다. 단면 부분이고요. 자, H 엔터 치고 해칭을 요 안에 안시 31번으로 여기 줄 텐데 간격이 너무 넓어요. 촘촘하게 하려면 축척을 0.5로 줄여 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시고 뒤를 열어주시고 여기 리브 요거 그대로를 복사하셔서요. 카피로 여기다가 데리고 와서 그냥 그대로 쓰셔도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까 8인 거를 확인했죠. 요거 8이고 요거는 반이 4였고 뭐 전체는 8이니까요. 그래서 리브의 두께는 같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리브의 단면 표시는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장하고 자, 그 다음에 이게 지금 해칭하기 전에 한 가지 더 해야 되는 건 이 베이스 쪽에 여기하고 요거만 봐서는 베이스의 모서리가 이게 둥근지 각이전인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면도를 조금 더 추가할 겁니다. 요 선 기점으로 내리고 선을 2개 일단 뽑아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얼추 이 정도 해서 수평선 하나 긋고 그래서 여기가 베이스의 한쪽의 모서리 형태. 근데 이 모서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값을 R값으로 줄 거예요. 여기를 이렇게 15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F 엔터, R 엔터 15라고 하는 R값으로 이렇게 처리할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X라인으로 요거 하나 뽑아올 겁니다. 여기 바깥쪽 거. 자, 그래 놓고 여기 중심선이 있을 거예요. 그죠? 여기다가 X라인으로 여기 센터선이 터치하면 나오죠? 일단 요거 하나 빼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 C 엔터 주고 요 구멍은 6.68이었습니다. 아까 하나 주고 그 다음에 C 엔터로 요게 위쪽에 15파이짜리였죠? 요거 지우고 이렇게 날려놓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보시면 요거 밑에서 봤기 때문에 저면도이기 때문에요. 얘는 소문선으로 보여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단으로 해서 이 한쪽 모서리가 이렇게 생겼다라는 걸 좀 보여줄 거예요. 결국은 요것 때문에 한 겁니다. 됐죠? 자, SPL선 이용하셔서요. 이렇게 빼시면 될 것 같아요. 엔터 3번 치고 요거 당연히 파단선이니까 가늘시선 바꿔놓고요. 트림으로 날리고 또 트림으로 날려주세요. 됐죠? 그 다음에 트림으로 이렇게 날려놓고 보면 바닥에서 본 저면도의 모서리 부분입니다. 자, BR로 선을 끊어줄 때는 이렇게 끊어주셔야겠죠? 이렇게 안쪽에서 이렇게 끊어주시고 요거 지우고 요거 지우고 자, MA 엔터 치셔서 요거 중심선을 이렇게 입혀놓으면 요거 중심선으로 되겠죠? 저장하고요. 자, 이게 조변도의 모습. 자, 그 다음 또 이제 도면을 또 갖춰가야겠죠. 그 다음에 여기 해칭을 하고 대칭기호 놓고 한번 검도를 또 할게요. 해칭 넣을게요. H 엔터라고 치고요. 그다음 안시 30은 그대로고 이거는 폭을 축척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일단 해칭을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렇게만 끝내면 안 되고 탭 구멍 안쪽에 여기 안찌름까지는 해칭을 해주셔야 됩니다. 안찌름까지는요. 여기까지 되셨죠? 마찬가지입니다. 반대쪽도 안쪽에는 다 해줘야 되고 완전 나사부, 불완전 나사부 요 사이도 해칭은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그리고요. 그 다음 여기도 여기 넣으셔야겠죠? 그 다음에 반대쪽도 여기 넣어주시고요.
일단 해치를 닫으면 해칭은 완성됐고 여기까지 있고 하단에 여기 안쪽에 있는 이 구멍도 소문선을 결국 안 하기 위해서는 해칭해 주셔야겠죠. H 엔터 여기 잡고 여기 잡아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닫고 이걸 한꺼번에 해도 되고 저는 일부러 따로 했습니다. 설명하려고. 저장 누르고 그 다음에 대칭기호 상단에 대칭기호는 사이즈가 없거든요. 라인 L 엔터 치시고 콩 찍어서 적당한 크기 저는 이거 한 6으로 만들어 볼까요? 6은 좀 길까요? 6이면 되겠네요. 6으로 주고 요거 가는 시선 바꿔놓고요. 대칭기호는 하나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조립도 여기서 힌트를 얻으면 두 개네요. 그죠? 그럼 여기도 카피를 해서요. 얘도 얼추 한 이 정도로 띄우시고 얘는 무브 기능 이용하셔서 중심을 여기다 콩 봐가지고 카피하셔서 밑에도 하나 더 넣어 주셔야 됩니다. 대칭기호는요. 이렇게 하나 더 넣어 주시면 되겠죠. 얘는 어떤 규격의 사이즈가 없기 때문에 도면에 올리게 해주시면 돼요. 이거 스트레치 조금 좀 올릴까요? 위로? 네, 됐죠? 저장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규격에 의한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측정을 하면서 그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규격에서는 써있진 않았지만 제도법상 여기 리브의 단면은 리브 안쪽에다가 표현해야 된다는 것까지 적용해서 도면을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저장하고 다시 도면을 처음부터 봤더니 이제 형태를 봐야겠죠. 여기 입구 쪽에 구멍 입구 쪽에 못다기 준 거 확인했고 해칭 줬고 탭 사이즈 대칭해 줬고 베어링 들어가는 깊이 확인했고 요 폭을 확인했죠. 31. 그 다음에 리브 사이즈든 길이하고 폭은 각각 확인해서 적용했고 바닥에 대한 두께도 측정했고 요 사이즈는 규격 봐서 M6이 들어가는 걸로 확인하고 판단하고 6.68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건 저면도의 요 모서리 때문에 했고요. 밑에서 쳐다봤으니까 위쪽에 있는 여기 R 원통 요 부분은 예, 수문선 처리가 되겠죠. 그다음 우측면도는 선을 뽑았다 그죠? 우측면도는 왼쪽에서 왼쪽에 있는 원통 부분에서 선 뽑아온 것들 그 다음에 얘도 측정을 해가지고 각각에 어울리는 데이터를 적용해서 이렇게 만들었고 여기도 리브 표시 리브 사이즈가 같아서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복사 붙여 넣습니다. 그 다음에 탭 표시는 이렇게 합니다. 되셨죠? 특이한 게 없네요. 저장하고요. 그리고 반절만 했다 그죠? 좌우가 대칭이니까.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저장하고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렇게 했습니다. 본체 부분에 대해서 투상도 하면서 제도를 했고요. 규격집을 이제 참고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본체를 보시면 탭 제도하는 거, 베어링 내경 어떻게 표현하는 거, 베어링의 구속 홈부 기억하시죠? 그 구속의 R값 그 적용해서 본체 만들었고, 그 다음에 리브에 대한 설명하고, 볼트 구멍 이제 들어가는 거 판단했었고요. 예, 되셨죠?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체 완성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